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내란 심판, 내란이란 단어를 꽤 많이 썼다면 김문수 후보는 이 단어입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부둥켜 안고 웃고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뵈니까 우리 서울이 확 뒤집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이 확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저희 방탄조끼입니다. 저는 방탄유리도 필요 없습니다. 본인이 떳떳하고 자신이 있는데 왜 모든 법을 다 만들어서 악법을 만들어서 괴물 독재를 하고 자기가 받고 있는 5개의 재판을 다 중단시키겠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모든 범죄를 다 없는 것으로 만들고 재판을 중단시키겠다는 이런 괴물 방탄 독재 여러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으실 수 있죠? 그동안 우리 탄핵도 잘못하고 잘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우리 대한민국 정치를 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큰절로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자, 큰절을 올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숫자를 좀 헤아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332번 내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윤기찬 부위원장, 김문수 후보는 더한 게 있어요. 뭐 사실은 방탄유리, 방탄조끼까지 포함하면 방탄이라는 단어를 거의 600번 가까이 김문수 후보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방탄조끼, 방탄유리는 이제 뺀다고 치더라도 방탄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이재명 후보의 비판적 단어로는 굉장히 적합하다고 보여지는 것이 어쨌든 본인이 이제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부터 입법권 등을 국민을 위해서 뭐 모든 국민께 적용되는 입법권을 활용한 것이 아니고 실제 본인을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탄핵, 그다음에 본인을 위해서 입법, 예를 들면 재판을 중단한다, 그다음에 본인에 대한 처벌 조항을 없앤다 이런 식의 방탄 입법 등을 위해서 본인의 국회의원 권력 내지 다수당의 수장으로서의 권력 등을 남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해당되는 여러 가지 의혹들도 보면 본인이 공직자로 있을 때 본인의 권한 행사 관련돼서 제기됐던 여러 가지 문제예요. 개발 비리, 대장동, 백현동 위례, 그다음에 성남 FC 사건 이것들도 다 성남시장 등이 있을 때 했던 부분이고 심지어 위정교사 부분도 경기도지사로 있을 때 일어났던 부분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할 때 본인이 그 공직에 있을 때 벌어졌던 일들을 공직에 가서 더 큰 공직으로 가가지고 이걸 막으려는 어떤 공적주의를 남용했다 이런 취지의 함의가 있는 거라서 가장 최고의 공직을 뽑는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이게 과연 적합한 분이냐 이런 이제 비판을 위한 상징성 있는 단어를 선정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방탄이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좀 네거티브 아니냐라는 국민적 인식이 있었겠지만 쓸수록 아마 그걸 상기하게 되고 국민적 비판의 여지가 과연 저분이 과연 최고의 대통령의 자리에 어울리는지 여부에 대해서 아마 국민적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좀 더 꼭꼭 씹어서 뜯어보면 이재명 후보를 보면 뭐 내란, 쿠데타, 계엄, 빛의 혁명, 윤석열 거의 이제 김문수 후보를 겨누기보다는 탄핵된,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눴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화면. 김문수 후보는 반대죠. 여기 보면 뭐 방탄유리, 방탄조끼 말고도 뭐 총각, 방탄법, 청령영생 거의 뭐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정조준한 이런 거였다면 뭐 키워드로 아마 두 사람의 어떻게 선거를 치렀는지에 대한 화두가 뭐 단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그 광화문, 아니 정확히는 서울시청 광장의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피날레 유서에 이낙연 총리와 한동훈 전 대표가 총출동해서 원팀을 가시했습니다. 특히 이낙연 전 총리가 김문수 후보와 투샷이 연출되는 장면이 꽤 이채로웠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서 우리 새누리의 민주당 상임고문 전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조금 어렵게 왔습니다. 여기 있으니까 부르지 마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10가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 답을 드린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순탄한 발전을 위해서 빨리 개헌을 내놓고 총리님, 지금 저희가 9시까지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후보님 말씀도 못 듣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오라고 막 통사정할 때는 언제고. 네,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면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저의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답 맞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올시다. 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일 3명 이상씩을 투표소로 모시겠다고 저한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한 팀입니다.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하나가 되어서 김문수! 이현정 의원님, 제가 좀 길게 준비한 게 뭐냐면 사실 이 투샷이 참 정치권에서 보기 드문 아까 이낙연 전 총리가 75년 만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처음 이렇게 만났다라고 했는데 이낙연 전 총리가 꽤 많은 연설을 저 자리에서 쏟아냈더라고요. 원래 이낙연 전 총리가 조금 말이 기세요. 평소 때도 보면. 근데 사실 어제 집회는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의 마지막 파이널 집회였습니다. 보통 이 파이널 집회의 마지막 중요 연사는 바로 김문수 후보여야 되겠죠. 보통 이제 마지막 집회 정리할 때는 아까 우리가 민주당 봤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제 마지막 정리를 했는 건데 어제는 뜻밖에도 이낙연 전 총리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민주당인가요? 거기 함께 이제 여러 가지 개헌과 관련해서 함께 하겠다는 또 지휘선을 했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아마 이재명 후보와 갈등 관계에 있으면서 당을 탈당했던 아마 그런 측면들 때문에 이제 아마 메인 연사로서 이제 이낙연 전 총리를 이제 모셔온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이게 좀 너무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초점이 후보의 어떤 마지막 연설과 아니면 당내의 다른 어떤 이 공동선대위원장의 어떤 퍼포먼스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 너무 한쪽이 길다 보니까 조금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웠던 측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 이재명 후보의 어떤 반대하는 이런 컨셉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탄 이야기를 제일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그런 컨셉을 잡다 보니까 아마 이낙연 전 총리를 메인 연설자로 모신 것 같습니다. 여기 박지원 의원이 최근에 이낙연 전 총리도 밤 9시까지 마이크 사용해서 시간이 정말 모자라고 금 같은 시간인데 17분간 썼다. 명석한 이낙연 전 총리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김진욱 대변인 이 말을 했더니 또 새미래민주당에서 본인 춘추 값이나 하시라라고 새미래민주당에서 또 박지원 의원의 비판을 또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글쎄요, 그런 비판들도 서로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낙연 고문께서 어제 저 자리의 어떤 중요성이랄까요? 아니면 저 자리에서 그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김문수 후보에게 조금 더 본인의 말씀 시간을 줄여서라도 본 주인공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합당한 처사가 아니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한 박지원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너무 또 발끈하실 것까지는 없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생각했던 그 어떤 메시지 마지막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파이널 무대에서의 메시지를 단 10분 만에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또 그 이낙연 고문의 또 그 앞에서 긴 시간의 연설이었고 그 상임 위에 그 상임 고문 외에도 지금 저기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한동훈 후보라든지 아니면은
안철수 전 후보라든지 함께 경선을 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짧은 시간이라도 인사하고 메시지를 같이 하고 김문수 후보의 지지를 당부할 수 있었던 시간들조차도 안 만들어줬던 건 결과적으로 이낙연 후보의 연설이 길었기 때문이다라는 부분은 뭐 사실인데 그거 가지고 이렇게 발끈하실 것까지는 알겠습니다.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낙연 전 총리 측 새미래민주당은 또 박지원 의원 비판했고요. 잠시만요. 지금 시간이 이제 저녁 5시 17분이고 이제 3시간도 채 투표 마감까지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 채널A의 자랑입니다. 저희 채널A가 서울 도심 한복판 광화문 중심부에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지금 전민영 기자가 대형 전광판 A큐브 현장에 직접 나가 있습니다. 전민영 기자, 현장 분위기 좀 전해주시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바로 뒤 건물이 특집 탑10이 진행 중인 채널A 스튜디오입니다. 그리고 그 옆 일민미술관 옥상에 있는 대형 전광판 보이시죠? 바로 A큐브입니다. A큐브는 가로 30m, 세로 10m의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화면입니다. 나의 선택 2025 개표 방송을 이곳에서 생방송으로 전해드립니다. 광화문 광장에 나오시면 A큐브 바로 보입니다. 지나가다 올려다보시면 투표율부터 개표 현황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3D 그래픽도 다양하게 준비해놨습니다. 더 입체적으로, 더 생생하게, 더 정확하게 광장에서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A큐브 가동합니다. 이 시각 시도별 투표율부터 확인해 보시죠. 제 채널A가 자랑하는 대형 전광판 A큐브를 통해서 제가 직접 이 시각 현재 투표율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은 총 유권자 829만 명 중에 74%가 투표를 했습니다. 다음은 부산이네요. 71.9%, 서울보다는 낮습니다. 다음은 대구입니다. 73.3%, 뭐 본투표에서 많이 다른 시도를 추격한 것 같아요. 인천도 볼까요? 72.3%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왼쪽 하단에 이 시각 광화문 광장을 통해서 제 목소리와 현장 화면이 나가시는 거 시민들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입니다. 광주는 80%를 넘었습니다. 광주 시민 5명 중에 4명이 투표를 한 셈이고요. 이제 대전입니다. 73.3% 투표율입니다. 이제는 어딜까요? 울산입니다. 마찬가지로 73.8% 투표율입니다. 세종으로 가볼까요? 세종시의 투표율은 77.6%, 전국 투표율보다는 비교적 높아요. 유권자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입니다. 경기는 74.9%, 전국 투표율과 비슷합니다. 73.4%의 강원도 투표율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 투표율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71.9%, 전국 수치보다는 낮습니다. 충청남도는 거의 하위권 70.8%고요. 제 왼쪽 하단을 통해서 이 시각 광화문 광장 채널A 상 옆에 대형 전광판 A큐브를 통해서 실시간 투표율이 제 몫을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전북은 79%입니다. 전라남도 앞서 제가 투표율 높다고 이미 말씀드렸는데 80.7%입니다. 몇 군데 남지 않았죠. 경상북도입니다. 73.4%. TK 지역이 이제 전국 투표 수준 비슷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입니다. 72.6%의 투표율이. 제주도입니다. 70.1%. 유권자는 56만 명. 그러면 마지막 전국 투표율 살펴볼까요? 73.9%.
4,400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3천만 명 넘게 투표를 했고 지금 이 시각 투표율은 73.9%로 집계가 됐습니다. 저희 채널의 스튜디오 안에서 저희 전민정 기자 광화문 광장에 현장 연결을 해봤고 지금 제 특집 뉴스탑 10의 송출은 뭐 TV, 유튜브뿐만 아니라 저렇게 광화문 광장 그리고 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 대형 전광판 A큐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나가고 있고 지금 광화문 주변에 있고 시청 광장에 있는 시청자, 뭐 유권자들도 제 모습을 좀 접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라셨죠? 네 분의 모습이 지금 다 나가고 있었어요, 지금. 예. 더 책임감 있게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앞서 그 마지막 피날레 유서의 메시지들을 살펴봤고 중간 점검 차원에서 이 시각 73.9%의 투표를 만나봤다면 이준석 후보도 어제 대구에서 마지막을 장식했거든요.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이준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 대통령이 될 만한 인재를 키우고 당대표가 될 만한 인재를 키우고 누군가는 호랑이처럼 대한민국과 전 세계를 포효할 만한 그런 정치인이 나오려면은 지금 대구 경북에 가득한 기만 고양이들 치워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대구에서 앞으로 가장 오래 살아가야 되고 대구의 미래를 가장 긴 시간 동안 함께할 젊은 세대가 정치의 중심에 서면 대구가 바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재명 후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대구 경북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이 수성구에서 김문수 후보를 큰 표차로 떨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냉정한 평가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승리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의 핵심 키워드를 살펴볼게요. 지난 3주간 이재명이란 단어를 이름 석자 143번 썼는데 못지않게 또 젊은이라는 표현도 썼고요. AI, 마크롱, 여기 또면 윤석열 전 대통령 언급도 있는데 근데 다음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 결국 아까 뭐 이준석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뭐 개혁신당에서는 내가 이준석이 김문수를 이기고 대통령이 될 유일한 보수 적통 후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내부적으로는 사실 15% 넘는 걸 목표로 한다고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근데 결국 관건은 두 자릿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두 자릿수를 얻느냐, 한 자릿수를 얻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비전 혹은 미래의 씨앗을 심었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약간 판가름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자릿수를 얻게 되면 향후에 이 재편될 보수 실권을 두고 다툴 때 약간 유리한 지형에서 싸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젊기도 하고요. 가지고 있는 비전 자체가 기존에 있는 보수 세력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국민적 소구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 한 자릿수로 내려앉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많은 국민들께서 이번에 세 번째 토론회에서 굉장히 큰 실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공론장에 거의 오물을 쏟아붓다시피 한 그러한 발언들 때문에 과연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소양이나 자질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 질문부터 공직을 맡고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 사안들을 조율해낼 수 있는 그런 공직자 이게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을 굉장히 크게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실망한 나머지 유권자들이 표를 주려고 하다가도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표를 무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처해지게 되면 이제 한 자릿수를 얻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이제 선거비 보전이라는 현실적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예. 그러니까 절반, 반액도 이제 보전을 못 받게 되면 사실상 정당 자체가 이제 굉장히 큰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에 이제 허덕이는 생활을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15%가 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10% 이상을 기록을 해야 될
텐데 아마 저는 그것도 좀 어려운 측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선거 전문가들은 이번 대선의 여러 관전 포인트를 크게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이 당선 유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첫 번째가 이 영남 투표율. 지금 저희가 아마 시작부터 지금까지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과 부울경,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율을 본 이유가 결국은 이제 반 이재명 전선에 맞춰서 보수층이 얼마나 결집하냐 이 부분의 바로미터이기 때문에 얘기를 드렸고 또 하나 저 이현정 의원님 이게 보니까요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이 10%이 여부가 이 대선판을 흔들 수도 있다라는 평가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사실 3명의 후보가 정립되었을 경우에 그동안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게 아마 안철수 후보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20%가 넘었죠. 이제 그런 이 득표를 가졌는데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우리 선거가 그동안 양자 구도로 많이 치러졌지만 또 3자 구도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후보가 이번에 어떤 범보수 진영의 어떤 젊은 후보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 또 단일화에 대한 요구를 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제 완주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완주에 따르는 정치적인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성과는 결국 이제 본인의 득표를 과연 10%를 넘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성과겠죠. 아마 그동안 이 TV 토론 이런 데서 보면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굉장히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거는 이제 그쪽에 있는 어떤 중도표를 좀 가져오겠다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막판에는 김문수 후보를 좀 공격을 했습니다. 저 김문수 후보가 이미 선거 끝났다. 자,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미래에 투표하시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거기에 좀 힘을 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3차 TV 토론에서의 어떤 발언 논란 이후로 해서 조금 주춤해졌던 그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10%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특히 이제 영남 투표율 우리가 이제 투표를 쭉 소개할 때마다 계속 영남을 좀 쳐다보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번에 김문수 후보 즉 보수 후보가 어떤 득표를 높이려면 영남에서 득표가 많아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TK와 PK 사실상 이제 마지막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구뿐만 아니라 부산, 진주 뭐 이쪽에 가서도 지금 선거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현재 보수 지지층들이 지난번 경선 파동 이후에 상당히 결집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들을 좀 더 묶어내기 위한 그런 역할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이번에 아마 국민의힘도 내부적으로 TK와 PK 투표율이 높고 전체 투표율이 80%가 넘어가면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TK, PK 지역에서 좀 표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과연 그걸 이룰지 좀 이제 한 3시간 남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유세로 비춰본 각 후보들의 핵심 메시지를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실시간 광화문 광장 현장 연결해서 제가 직접 한번 그 전광판과 함께 투표율도 한번 차례를 살펴봤고요.